누구나 그렇듯이 60대가 넘어가면 노후가 걱정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57년생은 89에서 94세까지 살 가능성이 50%라고 합니다. 이처럼 누구나 100세까지 사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100세 인생이 저주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100세 인생이 선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인생 후반전에서 반전을 일으킬까요? 답은 60대에 있습니다. 계절에도 봄이 오기 전 추위와 같은 시련이 환절기에 오듯이 사람에게도 60대의 인생의 전환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봤자 열심히 운동하라고 하겠지. 남은 인생 대충 살자. 네, 맞습니다. 단순히 운동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와 같은 말은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하기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닌 인생 전환기의 반전을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모두 다 해보겠다는 마음보다는 5가지 특징 중에 딱 1개만 가져가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실천해보세요. 60대, 70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는 살아왔던 과거에 얽매여 초라하게 늙어갈 것이며 누군가는 인생의 전환기에 반전을 만들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힘차게 걸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편안한 말년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저에게 작은 운들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인생의 전환기에 반전을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 6가지. 첫 번째,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 고령이 되어도 건강을 위해, 미용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 때문에 단번에 늙을 위험이 있다. 질병 때문에 식사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적어도 70대가 되면 다이어트 등은 하면 안 된다. 현재 국가적으로 대사증후군을 검진하고 있다. 허리둘레를 측정하여 조금이라도 과체중으로 판정되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좀 통통한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일찍이 미야기현에서 5만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마른 체형의 사람이 약간 통통한 사람보다 6에서 8년 빨리 죽는 것으로 밝혀졌다. 필자도 오랜 세월 고령자를 진찰해 왔지만 역시 고령이 되어도 건강한 사람은 통통한 사람이다. 겉으로 봤을 때 젊어 보이지만 실제 나이보다 10에서 20년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 대부분 통통한 사람이다. 반대로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사람은 마른 체형이다. 말랐기 때문에 피부에 탄력이나 윤기가 없고 주름이 눈에 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단백질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매일 먹는 식사 습관을 물어보면 담백한 식사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식사 제한을 하고 체중을 감량했다는 고령자에게도 이 같은 식사 유형을 볼 수 있다. 고령이 되고 난 후에 단백질 부족은 노화를 앞당기게 된다. 또한 면역력 저하도 초래한다. 이 때문에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높아진다. 위장이 좋지 못해 먹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먹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가능한 건강 상태라면 너무 참을 필요도 없다. 날씬한 체형은 수명을 단축시킨다. 두 번째, 건강검진보다 심장, 뇌 검진을 반드시 받는다. 70대가 되면 건강진단에 대한 생각도 바꾸는 것이 좋다.
샐러리맨이라면 매년 건강 진단을 받고 있는 사람도 많고, 퇴직하고 나서도 지자체의 검진을 받는 고령자도 많다. 그만큼 검진에 대한 신앙은 강한 편이다. 하지만 실제 건강검진은 장수를 위해서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애초 건강검진에서 나타나는 판정의 대부분은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95%의 사람을 정상으로 하고 거기에서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해서 빗나간 5%를 비정상적으로 하는 통계적 판정이다. 즉, 사람 각각의 체질이나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상 수치임에도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정상 수치임에도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 애초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는 것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에 향후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거듭 말하지만 수치가 높으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일 뿐 높은 사람이 모두 이러한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수치가 높아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즉, 내버려 두어도 심근경색에 걸리지 않는 사람까지 모두 약을 먹고 식사를 제한하고 수치를 낮추고 있는 것이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정말 예방하고 싶다면 심장검진이나 뇌검진을 추천한다. 심장검진을 3년에 한 번이라도 받는다면 심장을 둘러싼 관상동맥의 어딘가에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좁아진 부분이 있다면 발견할 수 있다. 발견한다면 미리 풍선이나 스텐트 수술을 통해 혈관을 넓힐 수 있다. 뇌 검사에서도 MRI를 찍으면 뇌동맥류를 발견할 수 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카테터 등을 사용하여 예방 수술을 받을 수 있다. 혈관 내치료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심장 검진과 뇌 검진은 앞으로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검진 수치가 지금까지 계속 정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심근경색이 되는 일도 가끔 있다. 이런 경우도 심장 검진을 받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검진을 받고 불필요한 절제를 하기보다는 70대가 되면 일단 심장 검진, 뇌 검진을 추천한다. 세 번째, 미리미리 낙상 사고를 예방한다. 넘어져 다치는 것도 70대 나이에서는 단번에 늙어버릴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사람이라면 골절되고 3주 입원했다 하더라도 단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자가 3주 동안 입원하면 운동 기능은 물론 뇌 기능도 단번에 쇠약해져 버린다.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불편한 생활에 얽매이면 치매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나 치매가 진행되기도 한다. 운동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활 기간도 고령이 되면 길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후유증이 남는다. 입원 중 수술 등으로 체력이 떨어져 체력과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단번에 늙어버리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입원 중에 다른 질병도 유발할 수 있다. 누워있기만 하는 생활로 악화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70대에 넘어지는 것은 그 후의 인생을 크게 좌우할 위험이 있다. 넘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건강한 생활이 80대를 건강하게 보내는 열쇠이다. 간단한 대처법은 건강할 때 집 실내 동선에 맞춰 난간 등을 설치해 두는 것이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에 요청하지 않아도 홈센터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요양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케어 매니저와 상담하면 대여나 할인도 가능할 것이다. 손잡이를 달아놓았다면 절대 안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확실히 넘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 하나, 넘어질 위험에 대한 대처로는 복용하고 있는 약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고령자가 되면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기에 신경 안정제를 처방받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안정제에는 근육 이완 작용이 있다.
약의 작용으로 근육이 다소 이완되었을 때, 젊은 사람이라면 무방하지만 고령자에게는 힘을 쓸 수 없어 넘어지는 사고를 자주 당할 수 있다. 심야에 화장실 갈 때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떨어진 고령자의 낙상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이들 중에는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취침 전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심야에 화장실 갈 때나 아침에 기상할 때 휘청거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 아침 이동에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이런 약물에 대해서도 불안한 점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하여 건강할 때 넘어질 위험을 줄여야 한다. 네 번째, 취미를 꼭 갖는다. 현업에서 떠난 사람에게 취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남성에게는 은퇴 후 늙을 것인지 아닌지 여부는 취미 유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 이상적인 것은 현업에 종사할 때부터 은퇴 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취미를 미리 찾아두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에는 와인과 영화 찍는 일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할 수 있는 취미다. 영화를 찍는 것은 굳이 돈을 들이지 않은 작품이라도 좋다. 취미로 그만한 게 있을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찍으려 생각하고 있다. 저는 30대 후반에 병원 상근직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입장에서 의사나 작가, 수험 지도에서부터 영화감독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따라서 나름대로 취미를 제대로 찾아온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필자의 경우 만일 계속 현업에 묶여 있었다면 이 같은 취미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업무에 쫓기기 쉽다. 이 때문에 의식적으로 취미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면 정년까지 무취미로 지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퇴직할 때까지 무취미로 시간을 보내버린다. 그리고 은퇴를 눈앞에 두고 일을 그만두고 나서 무엇을 할까 하고 당황하는 사람도 많이 볼 수 있다. 막상 무엇을 할까 찾으려고 해도 이미 전두엽이 노화하고 있으며 쉽게 찾을 수 없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취미를 찾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하고 난 이후 취미를 찾으려는 사람도 물론 늦은 것은 아니다. 젊었을 때 좋아서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몰랐던 매력과 재미를 깨닫거나 젊었을 때 기분을 되찾는 등 즐거운 취미가 될 수도 있다. 이전부터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업무 때문에 시작할 수 없었다면 다시 몰두하는 것도 은퇴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치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우선 시작해보는 것이다. 시도해보고 재미없으면 그만두면 된다. 가장 무의미한 것은 하기 전부터 이것저것 생각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시간은 자유로워지니 새롭게 도전하는 재미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 부정적인 이유만 대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몸의 노화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년을 기회 삼아 집에 틀어박히기 쉽다. 그러지 말고 새로운 활동을 모색해보자. 지금의 70대 연령대는 아직 활동할 정도로 체력도 건강하다. 다섯 번째, 현명한 의사를 선택한다. 70대가 되면 의사가 말하는 것을 맹신하거나 과도한 기대를 품는 것은 그만두는 편이 낫다. 그러나 실상 고령자라면 어떤 이유로든 통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때 어떤 의사를 선택하면 70대, 8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 만년의 일상생활을 고려할 때 의사 선택도 매우 중요 포인트이다. 가장 손쉽게 의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약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 이후 상태가 좋지 않다면 이 약을 먹으면 몸이 나른해요. 약을 바꾸면 머리가 멍해져요. 등 솔직하게 상담을 해보자.
상태가 썩 좋지 않다고 호소해도 혈압은 정상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약 끊고 죽고 싶지 않잖아요. 이건 좋은 약이야 라며 상대에 주지 않고 처방해준 약을 다시 생각해주지 않는 의사라면 지금부터 그 병원을 이용하지 말자. 고령이 되면 신체 기능도 개인차가 커지기 때문에 같은 약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나른함이나 휘청거림, 졸음 등의 증상이 발현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도 몸에 좋으니 마시라고 교과서처럼 진료하는 의사라면 70대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로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원래 이런 부류의 의사들은 고령자를 진찰하는 경험이 적거나 고령자를 진료하는 기본을 모를 가능성이 있다.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70대 고령자가 진찰을 받는다면 가능한 한 고령자를 진찰해본 경험이 있고 환자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제일 먼저 고려하는 의사가 이상적이다. 그런 의사라면 환자가 70대, 80대가 되어도 건강하게 생활해 나가는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반대로 환자의 삶의 질보다는 자신의 진단에 집착해서 치료법을 강요하거나 특히 고령자의 신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융통성이 없는 꽉 막힌 의사라면 진찰과 처방 이후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제대로 된 의사라면 약을 상담받을 때도 환자의 하소연을 잘 듣고 아, 약이 맞지 않았군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 약을 시험해 봅시다. 혈압은 좀 높게 조절해 둡시다 등으로 대응해 줄 것이다. 이런 사람이라면 고령자에게도 단골 의사가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의사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70대의 인간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실은 의사와는 만나지 않는 것이다. 70대가 되면 몇 주의 1회 또는 1개월의 1회 정도 통원한다면 의사와 얼굴을 마주치는 빈도가 많아진다. 그렇게 자주 만나는 주치의가 있다면 궁합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만날 때마다 피곤하거나 싫은 기분이 드는 의사와는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돈을 지불하는 것은 환자이기 때문에 일부러 싫은 사람에게 진찰받을 필요는 없다.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말하기 쉬운 분위기가 있는 의사라면 컨디션 나쁠 때 만나기 때문에 당신 건강에도 좋을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의사와는 무리해서 계속 만날 필요는 없다. 6번째, 단조로운 생활을 피한다. 일이나 봉사, 취미 모임 등 밖에 나가야 할 것들이 생활 속에 담겨 있는 것이야말로 단조로운 생활을 피하는 해결책이다. 이러한 외출이 있으면 누구든 사람을 만나면서도 모두 예정대로 상황 전개가 안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두엽을 사용하게 된다. 한편 이런 볼 일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무방하다. 항상 변화에 유의하도록 노력하자. 매일매일 같은 코스를 산책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가보지 않은 색다른 장소에서 산책하는 것도 좋다. 전철을 타거나 차로 조금 달려도 좋기 때문에 모르는 장소에 가서 산책하면 전두엽은 최대한 작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고령이 되면 단골 가게가 정해져 있고 그 가게 이외에는 가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가끔은 새로운 가게에 가는 것도 중요하다. 같은 가게에서 같은 것을 먹고 있는 동안은 전두엽은 자극받지 않는다. 독서가 취미인 사람이라면 항상 같은 경향의 책을 읽는 것을 그만두자. 같은 작가의 작품이나 같은 장르만 읽지 말고 가끔은 다른 작가나 다른 장르를 읽는 것도 뇌 활동이 좋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정치적인 주장이 비슷한 책만 읽는 경향의 사람도 있다. 하지만 좌편향 성향의 사람이라면 가끔 우편향 작가의 책도 읽어보자.
다른 시점, 다른 생각에 접하는 것은 전두엽을 활성화시킨다. 요리를 해본다는 것도 전두엽 자극에 좋다. 평소 먹던 메뉴가 아니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들어 보는 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의 경우 거의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더욱 간단한 것부터 요리를 시작해보는 것도 매우 좋은 일이다.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는 경험은 전두엽의 노화 방지에 매우 유용하다. 그 외에도 일상의 생활에 어떻게 하면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항상 생각하고 우선 실천에 옮겨봐야 한다. 손이 많이 가는 것, 대대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 등은 피하고 사소한 것부터 생활에 변화를 도입해보자. 간단한 것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몇 살이 되어도 새로운 체험을 생활 속에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며 종종 앞만 보고 달려왔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60대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달려온 길을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저는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는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유배 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의 가치를 깨닫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보면 삶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그로 인해 잠시 멈춰서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휴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 중요하지만 때때로 멈춰서 자신의 삶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을 읽고 누구나 그렇듯이 60대가 넘어가면 노후가 걱정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57년생은 89에서 94세까지 살 가능성이 50%라고 합니다. 이처럼 누구나 100세까지 사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100세 인생이 저주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100세 인생이 선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인생 후반전에서 반전을 일으킬까요? 답은 60대에 있습니다. 계절에도 봄이 오기 전 추위와 같은 시련이 환절기에 오듯이 사람에게도 60대의 인생의 전환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봤자 열심히 운동하라고 하겠지. 남은 인생 대충 살자. 네, 맞습니다. 단순히 운동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와 같은 말은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하기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닌 인생 전환기의 반전을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모두 다 해보겠다는 마음보다는 5가지 특징 중에 딱 1개만 가져가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실천해보세요. 60대, 70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는 살아왔던 과거에 얽매여 초라하게 늙어갈 것이며 누군가는 인생의 전환기에 반전을 만들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의 이 막을 힘차게 걸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편안한 말년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저에게 작은 운들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인생의 전환기에 반전을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 6가지. 첫 번째,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 고령이 되어도 건강을 위해, 미용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 때문에 단번에 늙을 위험이 있다. 질병 때문에 식사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적어도 70대가 되면 다이어트 등은 하면 안 된다. 현재 국가적으로 대사증후군을 검진하고 있다. 허리둘레를 측정하여 조금이라도 과체중으로 판정되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좀 통통한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일찍이 미야기현에서 5만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마른 체형의 사람이 약간 통통한 사람보다 6에서 8년 빨리 죽는 것으로 밝혀졌다. 필자도 오랜 세월 고령자를 진찰해 왔지만 역시 고령이 되어도 건강한 사람은 통통한 사람이다. 겉으로 봤을 때 젊어 보이지만 실제 나이보다 10에서 20년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 대부분 통통한 사람이다. 반대로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사람은 마른 체형이다. 말랐기 때문에 피부에 탄력이나 윤기가 없고 주름이 눈에 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단백질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매일 먹는 식사 습관을 물어보면 담백한 식사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식사 제한을 하고 체중을 감량했다는 고령자에게도 이 같은 식사 유형을 볼 수 있다. 고령이 되고 난 후에 단백질 부족은 노화를 앞당기게 된다. 또한 면역력 저하도 초래한다. 이 때문에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높아진다. 위장이 좋지 못해 먹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먹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가능한 건강 상태라면 너무 참을 필요도 없다. 날씬한 체형은 수명을 단축시킨다. 두 번째, 건강검진보다 심장, 뇌 검진을 반드시 받는다. 70대가 되면 건강진단에 대한 생각도 바꾸는 것이 좋다. 샐러리맨이라면 매년 건강진단을 받고 있는 사람도 많고 퇴직하고 나서도 지자체의 검진을 받는 고령자도 많다. 그만큼 검진에 대한 신앙은 강한 편이다. 하지만 실제 건강검진은 장수를 위해서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애초 건강검진에서 나타나는 판정의 대부분은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95%의 사람을 정상으로 하고 거기에서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해서 빗나간 5%를 비정상적으로 하는 통계적 판정이다. 즉, 사람 각각의 체질이나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상 수치임에도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정상 수치임에도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 애초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는 것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에 향후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거듭 말하지만 수치가 높으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일뿐 높은 사람이 모두 이러한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수치가 높아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즉, 내버려 두어도 심근경색에 걸리지 않는 사람까지 모두 약을 먹고 식사를 제한하고 수치를 낮추고 있는 것이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정말 예방하고 싶다면 심장검진이나 뇌검진을 추천한다. 심장검진을 3년에 한 번이라도 받는다면 심장을 둘러싼 관상동맥의 어딘가에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좁아진 부분이 있다면 발견할 수 있다. 발견한다면
미리 풍선이나 스텐트 수술을 통해 혈관을 넓힐 수 있다. 뇌 검사에서도 MRI를 찍으면 뇌동맥류를 발견할 수 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카테터 등을 사용하여 예방 수술을 받을 수 있다. 혈관 뇌치료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심장 검진과 뇌 검진은 앞으로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검진 수치가 지금까지 계속 정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심근경색이 되는 일도 가끔 있다. 이런 경우도 심장 검진을 받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검진을 받고 불필요한 절제를 하기보다는 70대가 되면 일단 심장 검진, 뇌 검진을 추천한다. 세 번째, 미리미리 낙상 사고를 예방한다. 넘어져 다치는 것도 70대 나이에서는 단번에 늙어버릴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사람이라면 골절되고 3주 입원했다 하더라도 단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자가 3주 동안 입원하면 운동 기능은 물론 뇌 기능도 단번에 쇠약해져 버린다.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불편한 생활에 얽매이면 치매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나 치매가 진행되기도 한다. 운동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활 기간도 고령이 되면 길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후유증이 남는다. 입원 중 수술 등으로 체력이 떨어져 체력과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단번에 늙어버리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입원 중에 다른 질병도 유발할 수 있다. 누워있기만 하는 생활로 악화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70대에 넘어지는 것은 그 후의 인생을 크게 좌우할 위험이 있다. 넘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건강한 생활이 80대를 건강하게 보내는 열쇠이다. 간단한 대처법은 건강할 때 집 실내 동선에 맞춰 난간 등을 설치해 두는 것이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에 요청하지 않아도 홈센터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요양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케어 매니저와 상담하면 대여나 할인도 가능할 것이다. 손잡이를 달아놓았다면 절대 안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확실히 넘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 하나, 넘어질 위험에 대한 대처로는 복용하고 있는 약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고령자가 되면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기에 신경 안정제를 처방받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안정제에는 근육 이완 작용이 있다. 약의 작용으로 근육이 다소 이완되었을 때 젊은 사람이라면 무방하지만 고령자에게는 힘을 쓸 수 없어 넘어지는 사고를 자주 당할 수 있다. 심야에 화장실 갈 때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떨어진 고령자의 낙상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이들 중에는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취침 전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심야에 화장실 갈 때나 아침에 기상할 때 휘청거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 아침 이동에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이런 약물에 대해서도 불안한 점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하여 건강할 때 넘어질 위험을 줄여야 한다. 네 번째, 취미를 꼭 갖는다. 현업에서 떠난 사람에게 취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남성에게는 은퇴 후 늙을 것인지 아닌지 여부는 취미 유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 이상적인 것은 현업에 종사할 때부터 은퇴 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취미를 미리 찾아두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에는 와인과 영화 찍는 일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할 수 있는 취미다. 영화를 찍는 것은 굳이 돈을 들이지 않은 작품이라도 좋다. 취미로 그만한 게 있을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찍으려 생각하고 있다. 저는 30대 후반의 병원 상근직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입장에서 의사나 작가, 수험 지도에서부터 영화감독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따라서 나름대로 취미를 제대로 찾아온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필자의 경우 만일 계속 현업에 묶여 있었다면 이 같은 취미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업무에 쫓기기 쉽다. 이 때문에 의식적으로 취미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면 정년까지 무취미로 지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퇴직할 때까지 무취미로 시간을 보내버린다. 그리고 은퇴를 눈앞에 두고 일을 그만두고 나서 무엇을 할까 하고 당황하는 사람도 많이 볼 수 있다. 막상 무엇을 할까 찾으려고 해도 이미 전두엽이 노화하고 있으며 쉽게 찾을 수 없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취미를 찾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하고 난 이후 취미를 찾으려는 사람도 물론 늦은 것은 아니다. 젊었을 때 좋아서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몰랐던 매력과 재미를 깨닫거나 젊었을 때 기분을 되찾는 등 즐거운 취미가 될 수도 있다. 이전부터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업무 때문에 시작할 수 없었다면 다시 몰두하는 것도 은퇴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치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우선 시작해보는 것이다. 시도해보고 재미없으면 그만두면 된다. 가장 무의미한 것은 하기 전부터 이것저것 생각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시간은 자유로워지니 새롭게 도전하는 재미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 부정적인 이유만 대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몸의 노화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년을 기회 삼아 집에 틀어박히기 쉽다. 그러지 말고 새로운 활동을 모색해보자. 지금의 70대 연령대는 아직 활동할 정도로 체력도 건강하다. 5번째, 현명한 의사를 선택한다. 70대가 되면 의사가 말하는 것을 맹신하거나 과도한 기대를 품는 것은 그만두는 편이 낫다. 그러나 실상 고령자라면 어떤 이유로든 통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때 어떤 의사를 선택하면 70대, 8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 만년의 일상생활을 고려할 때 의사 선택도 매우 중요 포인트이다. 가장 손쉽게 의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약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 이후 상태가 좋지 않다면 이 약을 먹으면 몸이 나른해요. 약을 바꾸면 머리가 멍해져요. 등 솔직하게 상담을 해보자. 상태가 썩 좋지 않다고 호소해도 혈압은 정상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약 끊고 죽고 싶지 않잖아요. 이건 좋은 약이야 라며 상대에 주지 않고 처방해준 약을 다시 생각해주지 않는 의사라면 지금부터 그 병원을 이용하지 말자. 고령이 되면 신체 기능도 개인차가 커지기 때문에 같은 약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나른함이나 휘청거림, 졸음 등의 증상이 발현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도 몸에 좋으니 마시라고 교과서처럼 진료하는 의사라면 70대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로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원래 이런 부류의 의사들은 고령자를 진찰하는 경험이 적거나 고령자를 진료하는 기본을 모를 가능성이 있다.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70대 고령자가 진찰을 받는다면 가능한 한 고령자를 진찰해본 경험이 있고 환자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제일 먼저 고려하는 의사가 이상적이다. 그런 의사라면 환자가 70대, 80대가 되어도 건강하게 생활해 나가는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반대로 환자의 삶의 질보다는 자신의 진단에 집착해서 치료법을 강요하거나 특히 고령자의 신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융통성이 없는 꽉 막힌 의사라면 진찰과 처방 이후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제대로 된 의사라면 약을 상담받을 때도 환자의 하소연을 잘 듣고 약이 맞지 않았군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 약을 시험해 봅시다. 혈압은 좀 높게 조절해 둡시다 등으로 대응해 줄 것이다. 이런 사람이라면 고령자에게도 단골 의사가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의사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70대의 인간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실은 의사와는 만나지 않는 것이다. 70대가 되면 몇 주에 1회 또는 1개월에 1회 정도 통원한다면 의사와 얼굴을 마주치는 빈도가 많아진다. 그렇게 자주 만나는 주치의가 있다면 궁합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만날 때마다 피곤하거나 싫은 기분이 드는 의사와는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돈을 지불하는 것은 환자이기 때문에 일부러 싫은 사람에게 진찰받을 필요는 없다.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말하기 쉬운 분위기가 있는 의사라면 컨디션 나쁠 때 만나기 때문에 당신 건강에도 좋을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의사와는 무리해서 계속 만날 필요는 없다. 6번째, 단조로운 생활을 피한다. 일이나 봉사, 취미 모임 등 밖에 나가야 할 것들이 생활 속에 담겨 있는 것이야말로 단조로운 생활을 피하는 해결책이다. 이러한 외출이 있으면 누구든 사람을 만나면서도 모두 예정대로 상황 전개가 안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두엽을 사용하게 된다. 한편 이런 볼 일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무방하다. 항상 변화에 유의하도록 노력하자. 매일매일 같은 코스를 산책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가보지 않은 색다른 장소에서 산책하는 것도 좋다. 전철을 타거나 차로 조금 달려도 좋기 때문에 모르는 장소에 가서 산책하면 전두엽은 최대한 작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고령이 되면 단골 가게가 정해져 있고 그 가게 이외에는 가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가끔은 새로운 가게에 가는 것도 중요하다. 같은 가게에서 같은 것을 먹고 있는 동안은 전두엽은 자극받지 않는다. 독서가 취미인 사람이라면 항상 같은 경향의 책을 읽는 것을 그만두자. 같은 작가의 작품이나 같은 장르만 읽지 말고 가끔은 다른 작가나 다른 장르를 읽는 것도 뇌 활동이 좋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정치적인 주장이 비슷한 책만 읽는 경향의 사람도 있다. 하지만 좌편향 성향의 사람이라면 가끔 우편향 작가의 책도 읽어보자. 다른 시점, 다른 생각에 접하는 것은 전두엽을 활성화시킨다. 요리를 해본다는 것도 전두엽 자극에 좋다. 평소 먹던 메뉴가 아니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들어 보는 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의 경우 거의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더욱 간단한 것부터 요리를 시작해보는 것도 매우 좋은 일이다.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는 경험은 전두엽의 노화 방지에 매우 유용하다. 그 외에도 일상의 생활에 어떻게 하면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항상 생각하고 우선 실천에 옮겨봐야 한다. 손이 많이 가는 것, 대대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 등은 피하고 사소한 것부터 생활에 변화를 도입해보자. 간단한 것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몇 살이 되어도 새로운 체험을 생활 속에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며 종종 앞만 보고 달려왔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60대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달려온 길을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저는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는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유배 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의 가치를 깨닫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보면 삶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그로 인해 잠시 멈춰서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휴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 중요하지만 때때로 멈춰서 자신의 삶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70세가 노아의 갈림길을 읽고